자, 32번 지문은 소재로 되게 독특한 지문이야.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다 읽어봤을 거니까 내가 설명하자면 해시태그의 개념이 왜 있는지 아니? 해시태그의 역사가 나온 적도 있고 태그가 뭔지도 나온 적이 있고 태그를 설명한 적도 있고 태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나온 적도 있어. 해시태그의 장단점이 나온 적도 있고. 그렇지? 그럼 물어보는 거야. 해시태그가 뭐냐고. 인스타 한다. 손 들어. 안 하는데 나한테 걸리기만 해. 내가 돌아다니다가 아이디 봤는데 니네 얼굴이기만 해. 내가 지금 니네 선배들이 내가 졸업하면 그래도 가끔 나한테 인스타를 그러니까 친구를 해주거든. 나한테 친구 추천해줘. 그럼 감사하게 내가 친구를, 그러니까 나도 막 친구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 태그로 걸려있기만 해. 혹시라도. 알겠지? 잡히면 죽는다. 어쨌든 인스타에 해시태그 기능이 있죠. 그죠? 내가 물어볼게. 내 얼굴을 올리고 장동건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자,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봐. 자, 내 얼굴을 올렸어. 내 사진이야. 그리고 내가 해시태그에 차은우 이렇게 했어요. 물론 뭐 지금 자살 났지만 내가 그냥 막 하는 거야. 뭐 군대 갔잖아. 어차피 사는 거 없잖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복귀 못해. 어려워 지금. 근데 그래서 내가 이게 차은우 하려고 차은우 했어. 돼, 안 돼? 선생님 내 얼굴이야. 나 친구 해줘. 나 이렇게 반응이 뭐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맞는 말이죠.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맞지? 왜? 태그 시스템이라는 건 내 맘대로야. 맞지? 그래서 이건 뭘 믿는 거냐면, 그럼 봐봐. 내가 근데 내 얼굴을 차은우라고 올려. 근데 옆에 태그가 다 이런 식이야. 정국, BTS 다 나라 이 말이에요. 뭐 그 다음에 또 누구 할까? 원빈. 나는 아직도 얘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어쨌든 뭐 등등등 이렇게 심지어 제니도 있어 중간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검색하라고. 이렇게 올려서 치자고. 알겠지? 올려서 쳐. 그러면 욕은 먹을지언정 이제부터 제니 검색하면 내 얼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잖아. 틀리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해시태그 기능은 어떤 거냐면은 사진으로 검색할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제니 사진을 검색하고 싶어. 근데 우리 검색을 어떻게 해? 글로 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 사진이 뭐랑 연관되어 있는지를 적는 거야. 이해됐니? 태그 시스템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 원래 어디서 만든 거냐면 군대에서 만들었어요. 군대에서 여러 자료들이 있잖아. 근데 이 어떤 사건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 때로는 되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저 새끼 때문에 이게 일어났을 수도 있어. 그래서 군대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는 범죄자가 범죄를 일으켰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가 고도화돼서 이제는 기업도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국가가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범죄자인 줄 알았는데 얘네가 오히려 자정작용을 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선악의 구분이 애매해진 거야. 그러니까 사건 간의 관련도 되게 약해진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태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대가 원래는 이제 미국 군대 같은 경우는 막 국제 정세에도 개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담당자가 나름대로 태그들을 거는 거야. 그래서 검색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연관처럼. 이해되지? 이게 인터넷의 검색의 근간이기도 해. 여러분 구글 검색할 때 이렇게 식으로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제니 검색하라면 여기 밑에 글들이 쭉 나오는데 제니 해가지고 파란색 글자나 강조되는 글자로 제니라는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내가 검색했어 라는 게 나온다고. 알겠지? 태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 검색을 하는 건데, 문제가 이거의 기본은 뭐냐면 이 자료를 만든 새끼가 정상적으로 썼을 거라는 가정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그림과 여기 나와 있는 태그가 연관이 있게끔 알아서 잘 하는 굉장히 훌륭한 놈이 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나처럼 하면 개판 나는 거예요. 제니를 검색했을 때 제니 사진 찾을 수 없고 제니 닮은 꼴도 아니지. 심지어는 그지? 그냥 제니가 되고 싶은 지망생들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정보의 오용과 혼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걸 걸러내는 게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해시태그 기능에서는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스타는 이걸로 흥했지만 인스타는 이걸로 망할 거예요. 왜? 이제 생각해봐봐 니네. 제니 검색하면 제니가 나와? 제니가 나오긴 나와. 근데 제니가 올린 게 나오지 않아.
맞지 않아? 제니가 직접 올린 걸 찾으려면 존나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니를 아예 찾는 게 빨라. 아이디를. 맞지 않아? 그럼 해시태그 기능 안 쓰는 거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기능이 엄청 도움이 돼서 이걸로 흥했지만 이게 너무 가짜 정보들이 많아. 내 맘대로 붙일 수 있잖아. 오동본 얼굴에 제니를 태그를 걸었다니까. 근데 걸리잖아. 맞잖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 정보 자체가. 그잖아. 그래서 이게 정보의 검색으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인스타는 이걸로 흥했지만 이걸로 망해. 그런데 여전히 도서관이나 학술 정보나 이런 데서는 이 태그 시스템을 써. 왜? 그 학술지를 만들어낸 사람은 자기의 것을 정확하게 키워드를 적어놨을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 있는 정보인 거야. 알겠지? 어쨌든 이런 믿음들이 근간에 있어. 무슨 얘기냐면 집단지성이야. 해시태그는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동일할 거라고 간주하고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정말 진실성을 다해서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가지고 해시태그를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일종의 집단지성의 무언가, 반로야. 그러니까 인간을 믿는 관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책을 쓰거나 이랬던 시절에서 만들어서 낼 수 없는 무언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엘리트 일부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내 이 어떤 업적을 만들어낸다, 어떤 글을 만들어낸다, 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시태그는 안 나온다고. 이건 일반인도 믿는 거야. 누구나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야. 그걸 또 전체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다시 문제점 내가 얘기했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장점은 뭐야? 겁나 많은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담당자가 훌륭하다면 관련이 없는 사건도 관련이 있게끔 연관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 때문에 만들어낸 거거든. 군대에서 만들어낸 거야. 인터넷도 군대에서 만들어낸 거 알고 있지? 얘기했지 이거는? 그치? 인트라넷이라고 원래 미국 국방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쓰는 일종의 소규모 망이었는데 이걸 전 세계로 퍼뜨린 거예요. 그냥 열어준 거예요. 자기네들 다른 거 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전 세계 어디에 있던지 간에 연결되는 건 왜 그러냐면 미국 군대가 애초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쓸 수 있는 소규모 망을 가지고 있었어 애초에. 근데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서 민간에 열어버린 거야. 자기네들은 지금 더 좋은 거 써요. 보안이 핵심이라서 거기는 또 보안이 더 좋은 걸 써. 됐지? 한국 군대도 인터넷에서 써요. 인트라넷의 핵심은 인터넷 연결 안 돼요. 외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뭐만? 내 안에서만 쓰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여러분들 회사 가면 회사 IP에 접속을 해야지만 여러 정보들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거든. 인트라넷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써. 너네 학교도 쓰고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구축되어 있는 게 있어. 서버가. 그래서 서버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교육청으로 연결돼. 이게 그래서 행정문서 같은 거 열람할 때 행정문서들 다 올리면은 다 그걸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트라넷으로 하는 거야. 원래는 그래야 돼. 왜? 인터넷에서 가능하면 내가 검색해서 이 사람 행정정보 빼가면은 돈 얼마 쓰는지 다 나오는데. 이해돼? 혹은 학교에서 시험지 만들 때 시험지 얼마에 발주 넣었는지 다 나와. 이거 문제될 수도 있잖아. 그럼 시험지 쪽수가 몇 쪽인지 대충 알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안 되지만 혹은 그 정보가 어느 출판사에 갔는지 확인해가지고 내가 그 출판사 가서 저 여기 학교 담당자인데요. 저 파일 좀 주세요. 잘못됐어요. 해가지고 파일 중간에 탈취하면 시험지 탈취잖아. 그잖아. 그래서 이런 고유한 정보들은 인터넷으로 가는 거야.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게끔. 이해됐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서 이게 나온 적이 있다잉. 알겠지? 기원도 나온 적이 있고 인터넷이 뭔지도 나온 적이 있어. 다시 보자.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create and share picture. 자, 뭐 할 거냐면 만들어내고 공유해요. 뭐를요? 비디오와 픽처들을 on the internet, 인터넷에다가. 자, the difficulty. 근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is finding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걸 찾기가 어렵죠. 이게 서론이에요. 내가 형광펜지는 치겠지만 주제는 아니야. 이게 서론이야. 됐죠? 이 서론 이후에 뭘 얘기하냐면 문제점을 얘기해요. 이게 서론이 결국 문제점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티피컬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하냐면 사람들은 뭐래요? 뭘 어떻게 찾기를 원하냐면 단어를 사용해서 찾기를 원해요. 됐지?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야. rather than 대신에 say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example sketch. 그냥 간단한 어쨌든 스케치를 하기보다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안 하지. 우리가 그림 찾을 때 어떻게 해? 야, 그림 찾을 때마다 스케치 하려고 그러면 나같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 제니 찾고 싶으면 진짜 어떻게 그리냐? 그 대충 이렇게 실루엣만 그리면 뭐 이게 제니인지 수진인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 우리는 단어로 찾는다고. 말로 찾는다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될 거야. 잘 들어봐봐. because 왜냐하면 most picture 대부분의 그림은 don't come with words 단어와 함께 오지 않아요.
붙여진, 첨부된 이런 뜻이니까 어태치도 얼마 전에 배웠지. 붙여진. 그래서 우리 첨부 파일이 어태치드 파일이거든. 됐죠? 그래서 첨부된 정도로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첨부되어진, 붙여진 단어가 없기 때문에 it is natural. 뭐가 자연스러운 거냐면 to try and build tagging system. 자, 우리 지문 전체에 소재가 나왔어. 뭘 할 거냐면 태깅 시스템을 구축할 거예요. 됐죠? 문제가 뭐냐면 그림을 검색할 때, 그림 내지는 사진이라고 쓸게. 사진을 검색할 때 단어로 검색해요. 이게 문제야, 애초에. 그림을 검색하고 싶으면 그림을 그려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단어로 검색하니까 매체가 불일치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되고자 하는 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이게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태깅 시스템 만들었어. 나름의 해결책이라고 쓸까? 이게 해결책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다 해결이 아니더라고. 그지? 그래서 나름의 해결책이 뭐냐면은 태그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후에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이게 나름 또 문제가 있어. 그게 결국 답이야. 이게 문제가 있다가 답이었어, 얘들아. 좀 더 읽어봐봐. 그래서 태깅 시스템 만드는데 그건 뭐냐면 the tag images with relevant words.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와 이미지를 하나로 태그를 묶는 거야. 태그는 묶다야. 알겠지? 태그는 두 가지 뜻 중에 하나야. 하나는 우리 뭐 게임하다 보면 태그 매치 이래가지고 한 명씩 교환하잖아. 원래 태그는 손을 이렇게 맞닿는 걸 얘기해요. 됐죠? 그러니까 묶는 거예요. 됐지?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연속된 뭐 약간 이런 식의 단어가 좀 연결되거든. 근데 태그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묶는 거야, 다시. 그래서 relevant. 그런데 the underlining machinery. 자, 이거에 근간하는 기저의 머시너리, 뭐 기계의 이런 얘기겠지만 그냥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시스템을 해석하는 게 편하더라고. 이런 근간되어져 있는 시스템은 straightforward,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straightforward 하면 직선이야. forward가 방향이고, 됐지? forward가 방향이고 straight는 정면이니까 직선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해석하자면 이 기저에 있는 시스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직설적이다로 의역했어요, 쌤. 맨날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 뭔 얘기냐면 뒤에 게 더 중요해. We apply. 우리는 적용해요. 뭐를요? 이미지 분류를 적용한 거야. 태그 시스템의 핵심은 이미지를 분류하고자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분류를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디텍션 매도. 이걸 찾는 방식인 거야. 다시. 우리가 태그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면 이미지를 분류한 다음에 찾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까 내가 동건이 사진을 예시로 든 것처럼 오동건 얼굴에 제니 태그를 붙였어. 그런데 그런 게 많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제니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라 내 컨텐츠를 금방 묻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오류가 1, 2%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니가 검색되는 거 사실 맞긴 맞잖아. 물론 제니가 올린 건 아니지. 그지? 그런데 누군가가 올린 제니 얼굴이 있는 건 맞잖아. 맞죠? 그러면 사실상 디텍션 매도에 아직도 합당한 거 아닌가? 왜? 너무 많으니까. 이용자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거는 인스타가 왜 아직도 이 자리를 구축할 수 있냐면 사용자가 많아서요.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나처럼 막 올리는 놈도 있지만 제대로 올리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야, 콘텐츠가. 이해됐지? 같은 의미로 페이스북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용자가 줄어들었어요. 같은 시스템 쓰고 있는데 사용자가 줄어드니까 이제는 정보들이 다 광고성밖에 안 남는 거야. 알겠지? 광고도 있겠지 당연히 그 안에. 인스타그램도. 근데 너무 많은 컨텐츠가 쏟아지니까 광고가 묻힌 거야 지금 현재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너네 릴스 보거나 이러면 5개나 6개 중에 하나는 광고야. 알고 있지? 아예 광고라고 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광고가 아닌 컨텐츠들도 보면 알고 보면 광고인 것들 되게 많아. 내가 얼마 전에 인플루언서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좀 깨달은 게 있는데 뒷광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안 되는데 하는 사람 많더라고. 근데 이거를 돌려서 하면은 광고가 아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 심지어 항목도 좀 바꿔볼게. 내가 이거 광고를 받았어. 텀블러를. 그럼 원래 어떻게 받아? 광고, 인플루언서도 광고 뻔하잖아. 제가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잖아. 그 표기해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이것과 함께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잖아. 그잖아. 그래서 보온성이 좋고 제가 지금 12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뜨뜻한 거 보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뻥을 치지, 그지? 막 이런 광고들을 막 하잖아. 내가 실제로 마치 여행하면서 쓰는 것처럼 막 하루 종일 얘랑 함께 하잖아. 항상 포맷이 여기에 있고,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광고는 제품을 요청받은 거잖아. 제품을 받은 거잖아. 내가 이걸 사면 어떻게 돼? 광고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재밌어. 내가 이걸 사, 내 돈 주고.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올린 거야. 그런데 그 광고주가 그게 고마워서 얼마를 줬어. 다른 명목으로. 나한테 다른 걸로 결제한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사업자가 교육이 있어. 학원이 있어. 그럼 학원비 명목으로 그 회사에서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학원비 명목으로 기업과 기업 간에 거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교육 좀 해줬다 하면 돼요. 내가 가서 인플루언서 되게 특집을 해준 거야 그냥. 근데 하필 내 컨텐츠가 나 얘네 진짜 좋아서 그냥 내가 알아서 내돈내산으로 광고한 거. 그럼 내돈내산이 돼요.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근데 내가 이 제품 산 비용을 그 인건비 받을 때 추가로 받는 거야. 됐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 얘가 예를 들어 3만 원이야. 1,003만 원을 입금하면 돼. 너무 짜치잖아. 근데 이게 세법이랑 광고법에는 걸리잖아요. 물론 이게 되게 반복되면은 나중에 꼬투리가 잡혀서 고의성이 반복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거를 되게 교묘하게 섞으면 돼. 그럼 실제로 광고 받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광고 이렇게 해주고 어떤 거는 내돈내산 해주면은 그만큼의 광고비가 세금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얘들아? 그러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때? 이 사람은 광고를 일주일에 한 개, 뭐 예를 들어서 3개 중에 뭐 10개 중에 한 개만 광고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 컨텐츠가 다 광고였을 수도 있어. 과정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시 돌아가서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어디에서 보는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아마 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됐니? 그러니까 어떤 인플루언서가 나와서 그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정보는 무조건 걸러야 돼. 알겠지? 근데 다시 돌아가서 해시태그 기능만 얘기하자면 태그 기능만 얘기하자면 이미지를 분류하고 찾는 방법이 이게 핵심이야. 알겠지? 이 단어가 나와야 돼. 원래 정의니까. And tag the image with the output word. 근데 이 결과론적으로는 이 이미지와 이 단어를 붙인대요. 그러나 이랬잖아. 그러면 나름의 해결책이 있는데 그러나 이후에 나올 게 뭐겠어 당연히. 이것도 문제가 있다야. 문제가 있음. 이겠지 뭐. 그지? 그렇게 이미 내가 다 읽어봤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끊을게요. 전체 구성은 이래요. 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태깅 시스템이 왜 만들어져야 했는지야. 당위성이야. 즉 태깅 시스템을 내가 태깅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저걸 얘기하려면 위에 사람들의 이런 뭐랄까 표현 그 원하는 방식과 매체가 불일치하다라는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에 매체가 불일치하다라는 문제점이 먼저 나와줘야 돼. 서론에서. 그러고 나서 태깅 시스템 만들었는데 그래서 태깅 시스템 막 설명해줘. 그 다음에 but 이후에는 당연히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있다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그 문제가 뭔지 봅시다. 그런데 태그는 aren't 뭘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그럼 중요한 거니까 이 밑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지문은 끝까지 읽어야 답이 나와요. 근데 잘 봐봐. 내가 정리하는 법 잘 봐. It matters. 그거는 중요하대. 뭐가? Who is doing what? 누가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원래는. 그런데 태그는 don't capture this. 이걸 캡처하지 못해요. 이게 주제야. 이게 그대로 올라오면 돼. 이게 주제야. 이게 답이야. 됐어? 자 그러면 who is doing what이니까 누가 뭘 했다잖아. 맞지? 그럼 이건 행위네. 근데 이 문장 전체를 this가 받잖아. 맞잖아?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돼요. 태그 시스템은 행위를 담지 못한다요. 되니? 내가 지금 뭐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거나 뭐 동원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고난도의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저 필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문장에 있는 얘기를 디스가 받을 거잖아. 당연히 디스의 정의잖아. 그잖아? 대명사의 정의잖아. 그러면 대명사의 정의에 따라서 이 문장을 풀어내면 Who is doing what은 누가 뭘 했다니까 행위인데 행위를 담지 못한다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태그를 하면 뭐가 생략되어 있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건 없어. 그냥 명사들만 태그되어 있는 거잖아. 맞잖아. 행위를 담아내지 못해. 뭐뭐 한다가 없어. 태그 시스템에는. 이해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봐봐. 고양이랑 같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부비부비 하고 있어. 그럼 여기다 이제 부비부비
고향 집사의 하루. 또 뭐였까? 추루. 이렇다고 치자. 야, 내 행위가 어디 나와? 1도 없지. 분류를 하는 건 명사야. 이해돼? 명사로는 분류가 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안 나와. 야, 여기 내가 추루를 줬냐 지금? 안 줬잖아. 근데 고양이니까 추루를 단 거야. 이해됐어? 또 집사의 하루인데 이게 다겠냐? 하루 종일 그럼 얘하고 이러고 있겠어? 존나 싫어해. 너네 알겠지만 고양이는 5분만 들고 있어도 짜증이 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집사의 하루도 아니야. 고양이는 나오긴 해. 부비부비를 하루 종일 했냐고. 아니잖아. 이걸 묶어도 행위를 추론할 수가 없어. 이해됐니? 그거지 않을까? 됐지? 그래서 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답에 행위가 그대로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좀만 읽어볼게. 잘 들어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agging a picture of cat. 자, 고양이의 사진을 올려. industry 거리에 있어요. with the object category.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어떤 카테고리에 넣었냐면 태그를 어떻게 걸었냐면 고양이, 거리, trash can, 쓰레기통, and fishbone. fishbone 이제 물고기 뼈죠. 요렇게 해놨어. 근데 이거는 leaves out. 뭘 못하냐면 정보들을 준대. 어떤 정보? That is cat is pulling the fishbone. 자, 고양이가 꺼냈어요. 뭐를요? fishbone을 꺼냈어. 어디로부터? out of the open trash can. 이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그 생선뼈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정보를 냅둔대. leave out은 냅두다야. 그럼 가져오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냐면 밑에 있는 얘기는 leave out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정보는 동사 정보야. 맞지? 위에 있는 cat, street, trash can, fishbone 이라고 나와 있는 이 카테고리와 태그는 명사 정보야. 그래서 이 for example 밑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명사 정보는 오케이인데 동사 정보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행위가 없다야. 근데 잘 봐라 얘들아. 잘 봐라. 명사로 나열되어 있다는 거니까 파편적이지. 그러면 이 두 개가 반대돼야 되니까 동사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통합되어 있다는 거잖아. 통합. 연결. 연속. 나올 수 있잖아. 충분히 패러프레이징 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난 사실 이거를 야 잘 들어봐봐. 이 문제를 명사 정보와 동사 정보로 해서 verb가 없다라고 했으면 난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태그는 명사야. 됐지? noun이야. 그래서 verb 동사가 없어 라고 하는 게 훨씬 좋은 문제였고 더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명사들만 나열한 거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거고 동사들이 있는 거는 다 통합한 거니까 integrity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거 몇 개만 적자. integrate. 연결, 연속은 successive죠. 그래서 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어. 이렇지 않다. 정보가 연속적이지 않아. 정보가 통합적이지 않아. 이런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같은 의미에서 포괄적인이란 단어가 comprehensive예요. 그게 어디 나와? 우리 답이죠. 2번이죠. 됐니? 그래서 통합적이지 않다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 comprehensive가 나온 거고 what is happening? what is happening은 어디서 나왔어? 동사가 없다. 행위가 없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가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된 거야. 이해됐니? 그거를 이제 종합적인 정보다라고 해서 이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패러프레이징의 단어들이 동사 단어야 동사 정보야 명사 정보야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패러프레이징 단어에서 파편적인 혹은 통합, 연결, 포괄 이렇게 될 거고 그게 그대로 시험 문제에 답이 된 거야. 이해돼? 그럼 우리 뭘 해야 돼? 이거를 패러프레이징해서 답을 찾아내야 되잖아. 즉 what is happening이란 정보는 통합적인 정보라고. 이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다고. 근데 이걸 찾아내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얘는 3점을 할 만해요. 왜 지문이 쉽게 읽히나 했더니 comprehensive가 함정이었어. 어려웠어. 이해됐죠? 그래서 얘 하나 때문에 3점짜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3점이 아닌가? 어쨌든 됐죠? 오답률 12위 11위 미안해 61.2%인가? 됐죠? 60%나 틀린 거니까 왜 틀렸는 거 했더니 결국은 이 단어가 문제였고 실제로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comprehensive가 왜 답인가요를 진짜 많이 물어. 우리는 패러프레이징 했으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가르쳐고
이 두 개가 대조가 돼, 구조화가 돼 라고 가르치고 얘는 있는 건데 얘는 없어. 근데 이걸 한 번 더 연결하면 이렇게 돼. 를 이게 이해하니까 이게 컴플레이시가 나올 수 있구나를 언뜻 이해하지만 이 패러프레이즈의 개념을 모르면 이거 틀려야 돼. 왜 이게 나왔지? 이런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항상 정리하던 대로 잘 하세요. 전체 소재는 아마도 태그 시스템의 문제점이 되겠네요. 뭐가 없다? 종합적이지 못하다. 종합적인 행위 정보가 없다. 부재. 됐죠? 넘어갑시다. (33번) 보자. 자, 33번은 선생님 그냥 연결해 수업할게요. 오답률 3이야. 79.8%. 미안한데 지호야, 뒤에 좀 꺼주라. 다 존다. 이 새끼들 따뜻하면 졸고 씨. 정신 차려. 자, 어려워. 지금 33번이랑 34번이 이번 시험 문제에서 괜찮아? 네. 괜찮아? 막 썰는 거 아니야? 제일 어려워, 알겠지? 33번에 33번이 제일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 봅시다. 깨졌어? 다행이다. 자, 보자. 자, an invention or discovery that is too far ahead for its time. 그럼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지. 우리 얼마 전에 구문법 했지? 구문법 할 때 이게 주어였고 이게 동사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야 되는 거야. 자, 동사가 있고 내가 뭐라 했어? 가로를 시작하면 동사가 있고 두 번째 동사 바로 앞에서 무조건 끊으면 된다 그랬지. 그지? 이 가로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제일 어렵거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앞에 있는 discover 끊으면 잘 봐. 자, invention이야 discovery인데 너무 시간을 앞질렀어. 너무 진보적인 발견이라 이거는 it's worthless.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worthless. 근데 우리 생각에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너무 진보적인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거 가치가 없대.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빈칸이나 단어 문제 내면 기가 막히지 않아? worth라고 하면 엄청 헷갈릴 것 같은데? 됐죠? 근데 지문을 분석하자면 이래요. 시간이 너무 앞섰어. Too far ahead는 안 좋은 거네. 그래서 worthless, 안 좋다야. 세모면 세모. 간단하지?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이렇게 뭐라고 했어? 세모는 세모로 체크할게요. 자, no one. 왜 그러냐면 no one can follow.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서. 보자. 아이디얼리. 자, 이상적으로 innovation. 혁신은 open up. 뭘 열어야 되냐면 only the next step. 이게 핵심이지. 현관펜 칠게. 오직 한 스텝 앞에만 있으면 돼. 혁신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은 딱 한 스텝 앞에 있어서 사람들을 딱 그 한 스텝만 넘어오게끔 하는 게 혁신인 거야. 됐지? 2스텝도 안 되고 3스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현관펜을 치고 only the next step이니까 only가 핵심인 것 같아. 그래서 동그라미 칠게. 한 스텝. 자, from what is known,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and invites, 그리고 초청하면 돼요. 동사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왔으니까 주어가 innovation이라서 동사 s 붙고 s 붙었어. invites, 뭘 초청하냐면 문화를 to move forward on hope. 자, 여기서 똑같은 단어 나왔지. 이제는 현관펜 안 치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칠게. 오직 one hope, 한 점프만 할 수 있게끔 하면 돼요. 하나야, 하나. 그렇지? 원이 핵심이야. 자, on overly. 근데 봐봐. 너무 과도하게 미래지향적이면 세모 안 좋을 거잖아. 그래서 can fail. 실패할 거예요. 문장 구조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세모면 세모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다밖에 못 나와. 단편적인 사실들을 근거해서 문장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수능은 어쩔 수 없이 세모면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거밖에 안 나와. 동그라미랑 세모의 관계는 반대 관계다. however가 나와야 되고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문장이 되게 간단해.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럼 봐봐. 너무 과도하게 미래적이면 안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과도하게 미래지향적이나 unconventional. conventional이란 단어가 뭐지 얘들아? 관습적인. 늘 해온 거란 얘기지? 맞지? 그럼 unconventional까지 하면은 비관습적인 거니까 혁신적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도로 이해해도 돼. 그래서 이 단어가 뭐랑 패러프레이징이냐면 unprecedented. C야 C. sorry. precede가 선행하다거든. unprecedented 하면은 선행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례 없는, 전례 없는이에요. 한
번도 못 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단어가 좋게 쓰이면은 creative,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only one, number one, 얘밖에 없고 이런 단어들이 될 거지만 안 좋게 쓰이면 본 적 없어서 낯설고 두렵고 어려운 것들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은 단어로 쓰이거나 좋은 단어로 쓰인 건 아니야. 알겠지? 알아서 지문을 맥락을 봐야 돼. 너무 과도하게 미래지향적이거나 비관습적이거나 혹은 비저널리,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 이 보여주기만 하는 거지. 대신 비저널리 인벤션이라고 하면은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허상의 뜻 이런 뜻이야. 이거 안 좋은 단어야.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지? 눈에만 보이는 거니까. 이해되지? 상상이, 공상이 이렇게 돼요. 이런 인벤션들은 can fail, 실패할 수밖에 없어. 초기에는. 그지? 자, 그런데 in may lack, 그건 뭐가 부족할 거냐면 아마도 essential not yet invented material, 아직 발명되지 않는 어떤 재료들의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혹은 critical market, 핵심적인 시장이 없다든가 or proper understanding, 적절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 그런데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그래서 yet, 그러나 succeed, 나중에 성공할 건데 그건 또 언제냐면 ecology, 이것과 관련된 생태계가, 미안해, 주어가 아니야, 미안해, 이것과 관련된 생태계가 supporting idea catches up, 다시 이거를 잡았을 때, 미안해, 주어긴 주어네, 그지? 쏘리.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만들어졌다든가 이거를 원하는 시장이 생겼다든가 뭐 이런 개념이겠지, 그지? 현대차가 처음에 그 미국에 있는 보스턴 테크닉스 뭐지, 로봇 만드는 회사를 처음에 인수했을 때 다 병신이라고 그랬어. 저걸 인수해서 뭐하냐, 현대차는 저런 걸 만들어낼 의지가 없다, 기술이 없다, 이렇게 욕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거의 핵심적인 부품들을 만들어낼 뭐랄까 역량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현대차에서 알아? 로봇 언제까지 만들어서 그거 하겠다고 한 거 이번에? 그 미국에 되게 유명한 테크 그 페어가 있거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거기에서 CBS인가? 아무튼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회사와 가정에 이제 로봇을 보급하겠다. 근데 그 로봇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로봇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야. 행동이 되게 자연스러워. 그리고 심지어는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거 보관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들고 막 나르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진짜 자연스러워. 문제가 안 돼. 버퍼가 없어. 봐봐. 사람과 인간의 그 기계의 다른 점은, 사람은 버퍼 없이 이걸 그대로 여기 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기계는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잖아. 간다, 본다, 어디에 넣을지 계산한다, 손을 뻗는다, 넣는다. 이게 구분 동작으로 가니까 어색한 거거든. 근데 그게 없어. 그만큼 AI 연산이 빠르다는 거지. 근데 이 기계가 4천만 원이야. 현재 뭐 4천만 원이니까 얼마인데 이거를 몇천 대, 몇백 대인가? 아무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몇백 대 이상 대량 주문을 하면 단가가 반으로 떨어져. 이거 되게 신기해. 그래서 내 기억에 이거 살만한 데 정도의 가격이 됐어. 자동차 가격 정도가 됐어. 근데 잘 생각해봐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자동차는 하루에 내가 타는 게 해봤자 2시간도 안 돼. 출퇴근을 다 해도 2시간이거든? 근데 한 3, 4천 써야 되잖아. 그잖아. 근데 로봇은, 가정용 로봇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내가 사용할걸? 야, 근데 2천, 3천이면 할만하지 않냐? 봐봐. 예를 들어서 집에 와서 내가 가사노동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쓰거든? 청소하고 뭐 하고 항상 할 일들 있잖아. 뭐 하다못해 와이프가 뭐 음식을 만들어서 밥을 먹으면 밥 먹고 나서 치우는 것도 우리 일이지 뭐 누가 해주겠냐. 너네 지금 집에 엄마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하지만 당연히 그런 데 쓰이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 노동력이 있고.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면 개쩌는 거 아니? 나는 혼자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세탁이거든. 세탁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널어야 되지. 널려면 냄새가 안 나려면 꽤나 많은 공간이 필요하거든. 됐지? 근데 내가 혼자 살면 집이 당연히 좁으니까 그러면 세탁을 되게 자주 해야 돼. 근데 그거 엄청 일이야. 왜냐면 1시간 이상 걸리거든. 그럼 내가 적어도 빨래 다 넣을 때까지 2시간은 앉아 있어야 돼. 왜? 걷고 접어서 보관하고 빨래 돌리고 있으면서 빨래 다시 빼서 다시 넣는 것도 포함이잖아. 그렇잖아. 빨래 한 번 하면 무조건 2시간이야. 근데 이걸 누가 해주면 평생 동안에 2시간이 남는 거 아니야, 계속? 이해돼? 하루에 우리가 일주일에 빨래를 3번씩 돌리거든? 그거만 해도 벌써 6시간, 7시간이잖아. 그렇잖아. 퇴근하고의 모든 일을 걔가 다 해주면 엄청 좋은 거니까 2천만 원을 살만하지 않아? 그지? 이것 때문에 지금 현대차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30몇 년인가 27년인가까지 한대. 27년인가로 내가 기억해. 왜 기억하냐면 실제로 야 졸지 마. 야 딴 얘기 하잖아. 니네 들으라고 졸지 마. 봐봐. 실제로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인류를 멸종시키는 연도가 27년이야. 그래서 이게 놀랍도록 비슷해서 그래서 이게 한번 화제가 됐었어. 됐지? 근데 27년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 내년 아니냐? 그잖아? 야 그럼 씨 금방 온 거 아니야? 터미네이터 형이 곧 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기업들은 아주 미래를 보는 거긴 하지만 이 미래를 받아들인 우리 입장에서 혁신은 바로 앞에 있어야 돼. 이해돼?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하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가 로봇이 AI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로봇이 올 거라 생각 못했어.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냐면 우리가 이미 로봇하고 대화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잖아. AI 시대잖아. 이게 당연해지니까 실제 로봇이 실물 로봇이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은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육아 로봇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장난하다. 너네는 이제 앞으로 애만 낳으면 돼. 심지어 애 낳는 기계가 있을 수도 있어.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로봇이 키우고 로봇이 가르칠 거야. 학원이 없어질 거야. 학교도 없어지고. 대신 이 로봇을 내가 해킹해서 이상한 사상을 주입하면 애가 그대로 사상이 주입된 채로 교육이 돼서 성장할 거야. 그럼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부모와 자식의 유대관계가 흩어져요. 그렇잖아. 너네가 엄마 아빠랑 결국 유대감을 가지는 이유는 뭔 줄 알아? 엄마 아빠가 키워주고 나와서 근데 그 키워주고 나오는 기간 동안 다 뭐 했는데? 훈육을 했잖아. 교육을 하고. 그랬더니 심지어 너네가 놀러 가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야. 너네를 잘 되라고 너네가 발달을 하라고 데려가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엄마 아빠 굳이 너네를 데리고 나갈 필요가 없어. 이해돼? 그럼 잘 들어봐봐.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랑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추억들이 쌓여서 시간의 추억들이 쌓여서 부모라고 부르는 이상한 그런 몽글몽글한 감정이 생기는 건데 로봇하고 하는 순간 그런 거 없어질걸. 로봇이 그냥 알아서 주인님 저 애기랑 어디 2박 3일 캠핑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와. 땡큐. 그거 끝나잖아. 그 로봇이 이제 유머가 되겠지. 그지? 부모가 애착관계는 점점 흩어지겠죠. 개인주의와 사회가 나오겠지. 그지? 그런 지문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야. 알겠지? 우리가 다음 연도 거에 그게 그대로 나와. 알겠지? 계속 보자. 제발 정신 차려라. 이 쌍놈 새끼들 오늘 왜 야외 수업해? 영어 5도인데 야외 수업 한 번 해? 패딩 없이? 다이소 어디 저기 어디야? 다이소란다. 어디야? 1층에. 올리브영 앞에서 우리 텐트 치고 한번 수업할까? 정신 차려. 자, 봐봐. 그래서 조지 맨델스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 예시예요. 쓸데없어요. 됐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한 홈만 나가면 된다야. 혁신은 한 발자국만 앞에 있어야 돼.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중에 이게 밝혀질 거야. 그럼 저 예시는 뭐야 되냐면 조지 맨델스가 너무 훌륭해서 한참 동안 그의 이론이 먹히지 않았던 얘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알겠죠? 혹은 바로 앞에 뭐를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먹혔다가 나오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now his insight. 근데 이거 조지 맨델스에 대한 얘기잖아. his insight에서 조지 맨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야 이제는 가능하다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짐.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문을 보는 새끼랑 이해돼? 이렇게 답을 내는 건 정말로 급할 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문을 보는 새끼랑 이런 거 없이 그냥 읽는 놈이랑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거 자꾸 적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잘 봐. 계속 그럼 볼게. 조지 맨델스의 이론은 특히나 어디에 대한 거냐면 유전 헤리디티 하면은 이거 유전이죠. 됐죠? 유전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 아무 문제 없어. 알겠지? 근데 유전 정보가 어쨌든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거는 were correct.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but ignored. 근데 무시당했어. 왜? 언제까지? 35년 동안. for는 여기서 동안이야. His sharp insight. 그의 이 엄청난 이 통찰력은 were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왜? 왜 안 받아들여졌겠니? 너무 빨라서야. 알겠지? 너무 혁신이라서. Because 왜냐하면 they did not explain. 뭘 설명할 수 없었냐면 그 당시에 생물학자들의 문제, at that time 하면은 당시에야. 당대의 생물학자들이 가진 문제점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야. 됐지? 그리고 nor 또 뭘 못했냐면 못했다다. not 플러스 or 플러스 not이야.
알겠지? 노알은. 그러니까 못했다야. His explanation. 설명을 못했어요. Operate by known mechanism. 이것과 알려진 메커니즘에 관련해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이 이론의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 So 그래서 his discovery. 그의 발견은 were out of reach even for the earlier adapter. 심지어 early adapter로부터도 좀 out of reach. 도달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사람들도 이런 걸 캐치하지 못했다는 거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decades later. 봐봐. decade가 10년이거든. S가 붙었으니까 수십 년이지. 수십 년 후에 과학은 face the urgent question. 아주 긴급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 거야. 뭘 얘기할 수 있는? 멘델의 발견이 대답할 수 있는 긴급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제서야 그의 통찰력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던 거지. 됐지?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맞죠. 그럼 받아들여진다니까 뭐 받아들여지는 믿으면 되는데 야 얘는 너네 뭐 헷갈리지 말라고 어떻게 했어? one step away. only도 맞춰놨지 심지어. 아까 현관배치 친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야. 지문이 어려우니까 이해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아예 패러프레이징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그대로 반복해놨어요. 근데 이 정도 지문이 어렵대. 됐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네한테 항상 수능이 쉽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 이렇게 구조에서 보기 시작하잖아? 세모면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보기 시작하잖아? 이거 존나 쉬워. 알겠지? 동그라미이면 동그라미 돼. 야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장이 어딨어. 너네 비문학 책 읽어봐. 어려운 책 철학서 읽어봐. 동그라미이면 네모도 될 수 있고 별표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 책이. 근데 영어 지문은 그렇지 않아. 동그라미면 동그라미다. 그리고 그럼 난 뭐만 알면 돼? 나우가 지금 현재 동그라미죠. 이제 이랬으니까. 위에 전체 얘기는 다 세모 얘기잖아. 맞잖아. 나우는 항상 반전이 있으니까 이제는 달라야 돼. 위에 세모였으니까 동그라미가 나오면 돼. 그래서 동그라미이다. 동그라미는 뭐야? only one step이었어. 받아들여진다 이런 단어 나오면 돼. 그래서 답이 그거잖아. 이런 식이야. 됐니? 구조화만 잘하면 문제 푸는 게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걸 어줍지 않게 이해하려고 들면 존나 어렵지. 그럼 생물학 이론 다 알아야 되는데. 이해되죠? 혁신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어렵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되겠다. 왜 79.8%가 틀린지 모르겠다. 근데 잘 봐. 이 중에 40%는 시간 부족이야. 됐죠? 실제로 푼 놈이 얼마나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33번, 34번은 대부분 버린단 말이야.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이거 버리는 거야. 모든 애들이 이거 버린다고. 근데 내가 너네한테 맨날 강조하는 게 뭐지? 의외로 풀만하다. 의외로 명쾌하게 논리가 나와 있다. 단순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럼 잘 들어봐봐. 남들 이거 버릴 때 33, 34를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분석만 잘하는 놈이면 깔끔하게 할 수만 있으면 6점 얻어가는 거야. 근데 남들 다 틀렸는데. 그래서 남들은 6점을 버렸는데 너네는 가져가는 거니까 나는 오히려 그래서 33번, 34번 푸는 게 지금 되게 가치가 있다고 봐요. 물론 실력이 돼야 돼. 독해 실력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1분 20초 안에 풀 능력만 되면 돼. 근데 당연히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전략을 얘기하는 거야. 1분 20초 안에 너네가 한 문제 푸는 건 당연한 능력이야. 그걸 만든다는 전제하에 이제는 33번, 34번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가져가야 된다고. 그게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저 어차피 시간 모자라서 두 문제는 못 풀 건데 그건 뭐 해야 돼? 야 35번 이런 거 버려. 35번 버리기 좀 아깝나? 이거 버려. 이게 낫지 않아? 야 이렇게 긴데 이해돼? 야 아니면 이걸 버려. 이거 풀어도 꼭 하나씩 실수하잖아. 너네 시간 없어서. 이걸 버린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봐. 의외로 할만해요. 그러면 니네 점수가 너네 똑같은 실력인데 점수가 6.7점 올라. 이 전략으로.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33번, 33번이 의외로 풀만하다는 게 이제 이런 논리에서 나오는 거야. 다시 보자.